이것은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매우 급한 상황.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 없다. 법적 절차에 여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내가 김밥집을 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김밥 한 줄만 주세요. 그래서 잘 차려서 먹었어.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망가.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되겠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도망가고 있으면 일단 경찰 불러서 경찰 빨리 오세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잡아야지 일단. 김밥이 되겠구나. 김밥 괜찮잖아요. 김밥이 의외로 밥 양도 많고 배불러요. 하나 먹으면.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입니다. 다른 말로 허락이라고도 하죠. 유리야, 이거 나 줘. 네, 해줘. 네 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이제. 승낙한 거야. 이게 무슨 문제냐는 거야. 네 했잖아. 네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런 것들. 피해자가 승낙한 것들은 위법성이 사라지더라. 근데 강요에 의한 승낙은 안 됩니다. 강요하면 안 돼. 쌤 방금 강요했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요하지 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 읽기 맨 밑에 보니까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그 행위를 비난할 수 있느냐.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실려있는 사례인데, 당신은 전차 기관사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 저 앞에 근로자 5명이 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하였지만 제동장치의 고장으로 불가능하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근로자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리면 근로자 한 사람이 죽는 대신 5명이 살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누군가는 죽게 된다. 이런 경우 기관사도 처벌돼야 됩니다. 처벌해야 된다. 어찌됐든 사람이 죽으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긴급피난. 긴급피난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구행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거야? 피해자의 생각. 피해자가 생각한 거야? 나도 죽일게요. 네, 죽이세요. 살인 승낙은 허용되지 않아요. 사람이 승낙해도요? 네. 청부살인 뭐 이런 거 안 돼요. 죽여봐 녹음해서 죽이면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때려봐는 아니죠. 때려봐는 나를 때려라라고 허락하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때려도 돼요. 근데 이거는요, 강도가 자기 죽이는데 실수로 그 강도를 죽인 거예요, 막다가. 정당방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는 강도가 나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강도가 꼬마 중학생짜리가 그 카타칼 들고 있는데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야. 근데 내가 집에 큰 칼이 있었어. 이걸로 너 칼 좋지? 해버리고. 이건 과잉방위. 이거 안 돼.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거를 방어하는 걸로 고쳐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를 들어 집에 총이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다. 도둑 들어왔다. 싸버려. 이런 거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조합되는 사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죽이느냐 1명을 죽이느냐의 선택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선택을 한 건데, 결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내가 이제 어제도 선생님이 정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 별로 좋다라는 소리를 못 듣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아이가 마음속엔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단순히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물론
그 행동을 하는데 분명 너희도 잘못이 있고 그 상황이 유발하게 된 상황에 대한 잘못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그 행동만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볼 필요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형벌과 보완처분 162페이지예요. 드리겠습니다. 정윤이가 칠판은 좀 깔끔하게 지워놓는 것 같아. 한 주도. 잘 지우는데 왜 한 줄을 더 시켜? 너 촬영 오면서 다음 주야. 시험 공부들 하고 있어요? 아 맞다 걱정 공부해요. 법정 공부하려면 그 유튜브하고 홈페이지, 홈페이지란다. 블로그 활용해서 보세요. 지금 자료 올리고 있는데 오늘 15일자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잘 안 되네. 일단 우리 반 거만 1차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보세요. 자, 형벌과 보완처분입니다. 자,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권력을 행사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제재의 종류에는 형벌과 보완처분이 있다. 이런 제재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여야 되고 만약 국가가 아닌 개인이 제재를 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또한 이 제재는 범죄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 행정단속법규는 그런 행정벌과는 다르다라는 건데요. 먼저 이제 그 형벌을 설명해주면 형벌은 범죄인의 생명,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겁니다. 형벌. 의미를 보면 범죄인의 생명과 자유와 명예와 재산을 박탈, 뺏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벌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첫 번째는 생명형인 사형이 있습니다. 생명을 뺏는 거죠. 박탈시키는 거예요. 가장 극형이죠. 극형. 최고형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징역과 금고와 부류가 있다고 했죠? 징역은 가둬놓은 상태에서 뭘 시켜? 노동. 노역을 시킨다고 했죠? 일을 시키고. 금고는 그냥 부분 가둬놓기만 하고 일은 못 시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가둬놓는 것, 이것을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명예형이 있다고 했죠? 명예형. 명예형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했죠? 자격을 뺏어버리는 자격 상실이 있고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자격 정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형, 재산을 뺏는 거죠. 이건 뭐가 있다고 그랬죠? 5만 원 이상일 경우 벌금이죠. 그 다음에 과료가 있습니다. 과료는 5만 원 미만. 그 다음에 몰수가 있죠. 몰수는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 얻은 것이죠. 범죄 행위로 취득, 얻은 것, 이것을 압수하는 거죠. 뺏는 거죠. 근데 아까 행정벌과는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 과료하고 뭐가 다른 거야? 과태료는 다른 거예요.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어떤 걸까요? 교통 스티커예요. 교통 스티커. 경찰들이 스티커 딱지 떼는 거 있죠? 신호 위반, 뭐 주차 위반, 뭐 속도. 니네 왜 들어왔어?
필기도 좀 하고. 보통 스티커 같은 거 떼는 거. 지금 이 형벌은 무엇을 통해서 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부과되는 건데 행정벌은 어때요?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돈을 내죠. 스티커 도지서를 내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행정벌과 형벌은 다르다. 행정벌과 형벌은 다른 것이다. 은석이도 빨리 저쪽 가서 서.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형벌을 부과한다고 해서 범죄자가 반드시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형벌을 통해 행위자의 사회 복귀와 사회 질서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처럼 대안적인 대안 수단으로서 보안처분제도도 있다. 보안처분제도. 세환아, 소개 안 할 거야? 안 보여? 근데 잘 운전하는 거. 안 보여? 아예? 네, 안 보여. 2, 이거 뭐야? 눈만 빠진다고 안 했어. 3. 보여요 숫자? 대충 너 그럼 안경 써야 되겠구만. 검사 쓸 때도 0.2 나오는데 근데 안경 안 써? 안경 쓰면 난시 더 나빠진다고. 아니 난시 교정은 안 써. 아니 난시를 교정하는 안경 쓰면 되죠? 누가?